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3차지 모평균과 표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를 따져보면 모평균과 표본의 뜻을 알고 표본 추출의 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과 모평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니까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서 설명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통계조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우리는 전수조사라고 말합니다. 그 예는 뭐가 있을까요? 전수조사하는 예는 그렇죠. 우리가 국민투표가 있죠. 투표. 전체 국민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뭐냐 인구 주택이라고 있는데 주택 총조사 우리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주택 총조사 이런 게 전수조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대상 전체를 다 한 명 한 명 다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수조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일단은 장점은 모집단,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그 대상 모집단을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다 조사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는 그 모집단에서 우리가 일부분을 뽑아서 표본을 몇 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몇 개를 가져와서 그 표본이라고 하고 이 표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 표본조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집단에서 몇 개를 우리가 뽑아냈냐? 그래서 n개라고 하면 그 몇 개를 끄집어낸 거죠. 그것을 우리는 표본의 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n개라고 많이 쓰는데 자, 이해됩니까? 우리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거기서 몇 개만을 그 중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n개만을 임의로 뽑아서 표본을 만들고 그 표본을 조사해서 우리가 뭐를 추측하겠다? 모집단을 추측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하죠. 그 예는 뭐가 있어요? 그 예는 그렇죠. 전구의 수명을 조사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생산된 전구들을 다 일일이 다 조사해보면 전구는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된 전구의 몇 개만을 조사해서 그 전구의 수명이 얼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약을 임상 실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발한 신약을 모든 국민들한테 다 투여해 볼 수는 없잖아요. 큰일 나죠. 그러면 약이 남아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전국 고등학생의 키를 조사할 때 전국 고등학생한테 다 물어보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얼마만 샘플 몇 개 표본만 이 중에서 표본만을 해서 뭐를 줄이겠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겠다. 아끼겠다. 그 대신에 그러면 단점은 뭐예요? 모집단 사이와 표본 집단 사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표본조사 사이에. 그죠? 왜냐하면 일부만을 끄집어냈을 때. 그러면 그런 오차를 줄이고 우리가 모집단을 잘 반영하는 그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연구가 되는데 그런 표본을 우리가 잘 뽑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한 후보의 지지율, 어떤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경상도에서만 다 뽑아가지고 거기서 지지율을 하면은 좀 편파적인 지지도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서울에서만 막 다 뽑아서 지지도를 파악한다면 그것도 지지율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지역별로 골고루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고 임의대로 막 뽑아내야 되겠죠. 섞어서. 그것을 우리는 임의 추출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뢰도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임의 추출을 할 거예요. 임의 추출을 하는 방법은 자, 우리가 임의 추출한 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끄집어낼 때 임의 추출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고 그 표본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것이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하는 목적인데 표본은 모집단의 성질이 잘 반영되도록 치우침 없이 추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임의 추출이 필요하고 그 임의 추출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뭐 제비뽑기라든지 사심이 들어갈 수가 없죠. 난수주사위 이게 난수주사위인데 뭐 이런 거 난수주사위 이런 걸 쓴다거나 아니면 난수표를 쓰거나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의도된 뽑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공정하게 어떤 편파적이지 않게 이렇게 뽑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해서 임의 추출을 하면은 우리는 오차를 줄일 수가 있고 신뢰도를 높이면서 우리는 표본을 뽑을 수 있고 그래서 그 표본 조사에 의해서 우리는 다양한 조사들을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공부하고 이 단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큰 틀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 건데 자, 잘 봐요.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대상이 뭐예요? 그렇죠. 모집단이죠. 예를 들어서 전국 고등학생의 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모집단을 따르는 전국 고등학생의 키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두면 그 x라고 하는 아이는 당연히 여기는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분산과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존재하겠죠. 그것을 우리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말하겠어요. 이거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존재하는 건 어떤 대상이 존재할 때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당연히 따르고 있겠죠.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표본 집단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모집단을 직접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N개만을 뽑아서 뭐를 만들 거냐면 표본 집단이라는 것을 만들 거예요. 당연히 N개를 뽑았으니까 몇 명의 학생들이 존재하겠어요. 전국 고등학생의 키가 X라고 했으니까 N명의 키들이 여기 적혀 있겠죠. 데이터들이 적혀 있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건데 뭘 조사할 거냐? 이 표본 집단도 당연히 뭐가 존재하겠어요. 그렇죠. 표본의 평균이 존재할 거고 표본의 분산이 존재할 거고 표본의 표준 편차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표본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개수가 총 몇 개니까 하나 개수가 지금 표본의 개수가 n개니까 이 n들을 다 뭐해서 그렇죠. 다 더해서 뭘로 나눠주는 게 평균이에요. n으로 나눠주는 게 우리는 표본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표본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앞서 우리 각각의 표본 x1, 그 다음에 x2, 그 다음에 xn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구한 표본의 평균, 이 표본의 평균을 다 뭐해서 빼서 이게 편차잖아요. 이 편차를 다 뭐해서 제곱해서 그 개수로 나누면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니까 그게 표본의 분산이 되겠죠.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개수가 n개잖아. 근데 왜 n-1로 나눠요? 이것은 통계적으로 우리가 n으로 나눌 때보다 n-1로 나눌 때 우리가 계산한 표본 분산과 우리가 존재하는 모 분산 사이에 오차가 더 작아진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거야. 그래서 통상적으로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눈다는 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는 당연히 앞서서 구한 거에다가 루트만 취하면 되는 거죠. 루트만 이렇게 취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본론은 사실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인공은 표본 평균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표본 분산과 표준 편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개념 어프로치 1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여기가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다룰 주제는 다루지 않았지만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인지 우리가 개념 어프로치 1을 통해서 얘기해 보도록 먼저 합시다. 자, 앞서서 선생님이 전체는 이 그림을 선생님이 설명하면은 이해가 되면 사실 이 단원을 다 이해한 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설명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잘 따라와 줘야 돼요.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보면 결국에는 쉽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은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필요하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일단은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개념 어프로치 1. 자, 우리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들의 표준 편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먼저 주어진 상황은 1, 2, 3, 4 숫자가 각각 적혀 있는 4개의 공 중에서 1개의 공을 임의로 추출할 때 공에 적혀 있는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4개의 공 중에서 크기가 3인 표본 n을 얼마로 뒀냐면 표본이 3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그 표본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집단이 있어요. 자,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본이 얼마인 거, 표본의 크기가 3인 표본 집단을 끄집어내겠다는 거. 표본 집단을 끄집어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1, 2, 3, 4 중에서 우리는 4개를 임의로 끄집어낼 건데 한 번 꺼낸 거는 다시 집어넣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게 2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3개를 뽑아낸 결과 그 표본이 하나는 1이었고 또 하나는 1이었고 또 하나는 4였어요. 이게 표본인 거예요. 이 표본들에 대해서 뭐를 구하자? 이 표본 얘가 x1, 얘가 x2, 얘가 x3에 해당하는 건데 얘네들의 평균 x반은 당연히 뭘로? 각각을 더해서 뭘로 나누면 돼요? 3분의 1로 총 개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 봤더니 2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다음 분산도 표본의 분산이죠. 표본의 분산도 우리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 2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1의 편차는 뭐예요? 자, 이 1의 편차는 뭐예요? 1의 편차는 그리고 1의 편차 제곱 요거죠. 또 1의 편차 제곱 요거죠. 4의 편차 제곱은 이렇게 되죠. 얘를 뭘로 나눠? 원래는 3으로 나눠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3 빼기 1, 2로 나누니까 더 표본의 분산에 가까이 다가가더라 라고 해서 그래서 계산한 결과는 얘가 얼마예요? 얘가 1, 1, 4 해가지고 2분의 6, 즉 2분의 6이 되니까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얘가 표본의 분산이에요. 그 다음에 표본의 표준 편차는 당연히 여기다가 뭐만 취하면 돼요? 루트만 취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얘가 뭐예요?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 또 두 번째, 표본을 우리가 또 뽑아내서 3개 뽑아냈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뽑힐 수도 있어요. 당연히 또 표본이 뽑아냈더니 크기가 3인 표본을 뽑아냈더니 표본 집단이 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2, 3, 4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당연히 얘가 x1, 얘가 x2, 얘가 x3이 돼서 또 뭘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평균을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분산을 계산할 수가 있고 이렇게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면 모집단에서 우리가 크기가 3인 표본을 뽑아내서 표본 집단을 만들었더니 표본 집단 x1, x2, x3인데 우리가 해봤더니 자, 얘네들의 평균 얘가 표본 집단의 평균이 되겠죠. 자, 표본 평균 x바가 바로 뭐예요? 바로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인데 이 표본 평균이 될 수 있는 아이가 한 개가 아니고 뭐였어요? 여기서는 2였고 여기서는 3이잖아요. 그러니까 뽑을 때마다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막 변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표본 분산도 표본 분산은 S제곱 이렇게 썼죠. 얘도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여기서는 3, 여기서는 1이 나오잖아요. 3도 나올 수 있고 1도 나올 수 있다더라.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 S도 계산을 해 보니까 루트 3 또는 1 이렇게 막 나올 수 있다더라. 우리가 표집할 때마다 표본을 만들 때마다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얘가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것,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것,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뽑을 때마다 다양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얘네들이 다 뭐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얘가 바로 확률 변수더라. 확률 변수의 의미를 갖더라.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대상도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표본 집단을 만들었을 때 그 표본 집단의 평균, 표본 집단의 분산,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가 다 뭐였더라? 확률 변수더라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아, 확률 변수라고 하면 그럼 얘네들도 확률 변수기 때문에 각각 뭘 가지고 있어요? 각각에 대한 확률을 가질 수가 있겠죠. 확률을 뽑을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뭐도 평균도 그다음 분산도 표준 편차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에 대해서만 관심을 이제 앞으로 가질 거냐면 얘네들이 다 표본 집단의 평균, 표본 집단의 분산,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가 다 확률 변수지만 우리는 여기서 뭐만 관심을 가질 거냐면 자, 여기서 뭐는 생각하지 않고 표본 분산이나 표본 표준 편차는 생각하지 않고 표본 평균에 대해서만 표본 평균 이 x바에 대해서만 우리는 자, 표본 평균 자, 다시 잘 들어.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만 먼저 첫 번째 확률을 알아볼 거고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 보고 두 번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 그 다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놀이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제가 표본 평균에 대해서 확률과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일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넘어왔냐면 잘 봐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본을 끄집어내고 그 표본에 대해서 n개를 만약에 크기가 n이라고 하면 n개가 존재할 거고 그것의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시기에 의해서 구할 수 있지만 자, 그래서 개념 어프로치 1로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봤죠. 근데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이 표본 평균 요거에만 관심을 가져서 개념 어프로치 2에 의해서 얘가 확률 변수라는 사실을 인지시킬 거고 이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그래서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다시 개념 어프로치 2로 가보도록 하자. 이제 주인공은 얘예요. 주인공이 얘라는 거예요. 표본 평균이 주인공이야. 자, 그러면 개념 어프로치 2로 다시 가서 우리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잘 봐요. 조금 끊어서 갑시다. 여러분들 시간이 좀 길어지면 그러니까 끊어서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